자, 안녕하세요. 람쌍입니다. 아니죠, 오린 서핑이죠. 얼마 전에 제 몇 안 되는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좋은 파도를 선정하는 또 좋은 파도는 뭔가요? 라고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좋은 파도는 뭘까? 이렇게 설명하면 되나? 오케이. 자, 좋은 파도. 그러면 좋은 파도가 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항목들도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좋은 파도. 딱 길이 나는 파도죠. 그쵸? 길이라 하면, 자, 이제 이거는 가장 이상적인 A 프레임의 파도가 이제 방향 이쪽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자, 이 파도는 길이 양쪽으로 다 나는 파도인 것 같네요. 그렇죠? 자, 또는 이런 파도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미 클로즈 아웃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자, 이쪽 숄더 라인을 보니까 여기는 아직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도는 이쪽으로 길이 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 생초보 입문자들, 직진으로만 날긴 합니다. 저는 그러면 상관없죠. 그냥 좋은 파도 가리지 않고 그냥 직진으로 내려오면 되는 거고, 여기서도 잡아탄 다음에 직진으로 가면 되는 거고, 길의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길이 나느냐 안 나느냐를 언급하는 서퍼라면은 아마 사이드 라이딩 정도는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서퍼일 거고, 또 그 사이드 라이딩을 하는 그 면에서 뭔가 적정 기술들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길의 여부에 대해서 논하겠죠. 자, 그런 다음 두 번째 살펴봐야 되는 항목은요, 바로 파도의 높이입니다. 파도의 높이라 하면 바텀에서부터, 여기를 높이라고 하겠네요. 아마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이렇게 섰을 때 한 키다, 두 키다 이렇게 선정하는 방법도 있고, 가슴이다, 허리다 이렇게 선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딱히 별다른 얘기가 있지 않다면 정면에 파도를 바라봤을 때 사람의 한 키, 허벅지 이런 방식으로 보통 측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하와이 같은 데에는 정면이 아닌 파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난 뒷부분의 높이, 이게 훨씬 조금 더 이 갭이 크거든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의 높이보다 뒤에서는 조금 더 작게 느껴져요. 그래서 뒤에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뒤에서 사람 한 키, 근데 앞에서 보니까 두 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좋은 파도를 하면 이 높이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내 수준에 맞아야지. 높이 사람 이렇게 두 키 되는 파도인데, 예를 대표적으로 오늘이 며칠? 21, 19, 18. 좋습니다. 자, 이번 주 2019년 8월 17, 18 때의 파도는요, 사실 굉장히 컸어요. 한 키 반에서 내지 한 키 이상이 되는 파도가 들어왔는데, 그 정도 높이라면은 사실 입문자는 들어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보드 컨트롤도 익숙치가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보통 큰 파도는 잡기도 어려워요. 이유는 제가 좀 차차 설명해 드릴 텐데, 어쨌든 내 수준에 맞는 높이인가도 분명히 객기 부리지 말고, 한번 조금 자연이잖아요. 되게 위험해요, 사실. 조심스럽게 체크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사이드 라이딩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윈드파인더나 차트에 나온 거 상으로 1m 이하의 파도들로 접근해서 잘 라이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되고, 1m 이상 또 더는 1.5m 이상의 파도가 들어올 때에는 내 수준에 맞지 않다, 들어가지 말든가, 아니면 파도가 조금 작게 들어오는 포인트에서 서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속도입니다. 속도는 무엇을 속도라 이야기하는가? 먼 바다에서, 잠시만요. 이제 해변가입니다. 이제 해변가고, 먼 바다에서 이렇게 파도에 몇 개가, 세트가 밀려 들어오는데, 이 밀려 들어오는 속도를 이야기해요. 파도가 생기는 유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자면, 먼 바다에서 밀려 들어오는 바람의 영향으로 그런 파동들이 누적돼서 이렇게 파도를 만들게 되는데, 센 바람이 밀려 들어온다. 예를 들어 저번 주 같이 태풍으로 인한 일본과 우리 동해안 사이에 그 해협에서 밀려 들어온 누적된 바람으로 인해서, 태풍 바람이 세잖아요. 빠르고.
그런 빠르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파도들은 아마 해안가로 밀려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그래서 파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도가 빠르면 어떨까요? 자, 파도가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데 앞으로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는 이 파도가 날이 선다거나 점점 앞으로 나가면서 이제 날이 서는 이런 방향으로 바뀌게 될 텐데, 그리고 나가면서 날이 서거나 뭐 클로징이 되는 속도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얘기일 거고, 그랬을 때 내가 뭐 포지션을 좀 늦게 취하거나 뭐 그랬을 때에는 알을 꼬꾸라진다거나, 다르게 얘기하면 파도의 힘이 또 굉장히 세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F는 물리학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질량이라면 파도의 뭐 물의 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파도에 밀려드는 속도까지 올라간다면 당연히 힘은 굉장히 세지겠죠. 그래서 속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인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컬은 좀 이야기하기 굉장히 껄끄러워요. 그냥 단순히 뭐 컬 이렇게 얘기하기만 좀 되게 약간 난해한데, 파도의 컬이라 하면 좀 만만할 때죠, 이거. 상대적으로 이제 요건 컬이 좀 섰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많이 선 건데, 이 정도는. 자, 이 컬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당연히 앞으로 나아가는 빠르게 밀려들어온 속도도 영향을 주겠지만, 조금 더 절대적인 영향은요, 바로 지형입니다. 컬이 선다. 해안가가 점점 얕아짐에 따라서 파도가 밀려나가면서 이 얕아지니까 여기 지면이 올라가고 이 파고는 위로 올라가니까 컬이 이렇게 점점 더 서게 되는데, 컬이 굉장히 잘 선다라는 건 그 지형이 갑자기 뭐 얕아진다거나 굉장히 독특한 지형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도의 컬이 이렇게 서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처럼 태풍이 오고 난 다음에는요, 이 해안가입니다. 해안가에 밀려 들어가는 파도의 물의 양이 많다 보니까 다시 가지고 오는 물의 양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이건 거의 웬만한 해안가 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큰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요, 오히려 여기가 완전 모래사장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 사람들이 노는 모래사장 앞쪽은 굉장히 깊어요. 그런 다음에 또 중간쯤 가면 굉장히 얕아집니다. 거의 뭐 발목만 달 정도로. 이랬을 때 태풍이 오고 나서 지형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태풍이 왔을 때만큼 크진 않지만 점차 작아진다고 했을 때, 이 파도는 여기가 지형이 굉장히 얕기 때문에 뒤에서 두껍게 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컬이 빡 서버릴 거예요. 왜? 지형이 얕으니까 여기서 수심이 깊었을 때 이 정도 파고 올라왔는데 갑자기 얕아지니까 확 위로 올라오면서 컬이 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컬이 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롱보드 같은 경우는 이 컬이 굉장히 이렇게 완만했을 때, 잡았을 때는 롱보드가 굉장히 또 재밌게 탈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기술도 굉장히 많아지는데, 롱보드가 만약에 컬이 이렇게 선파도에서 잡았다 그러면 아래를 꽂힐 확률이 굉장히 높죠. 컬이 굉장히 섰으니까. 그런 다음에 빠져가지고 앞에서 호우적대고 있다가 뒤에서 롱보드 빠졌습니다. 사람 살려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잠겨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이따만한 파도가 와서 이 롱보드 딱 가운데 임팩트를 친다. 임팩트 존에 롱보드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 보드가 반판하게 되는 거죠. 또 설사 반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강한 파도의 힘에 보드가 맞거나 또 안 휘말리면서 보드 자체에 데미지가 가게 돼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이제 글라싱에, 보드 위에 져 있는 글라싱에 뭐 크랙이 간다든가 안에 뭐 스트링 거에 분명히 데미지가 간다든가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입문자라면 컬이 그렇게 서지 않은 파도가 좋겠죠. 이제 숏보더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컬이 좀 서가지고 또 힘도 있고 속도도 빠르고 그런 파도가 조금 더 숏보드가 부력이 적은 숏보드가 파도 위에서 뭐 기술을 하거나 누리기에는 조금 더 좋죠. 자, 그래서 좋은 파도, 입문자에게 좋은 파도란 아마 입문자가 훨씬 많을 테니까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입문자가 많지만 잘 타는 사람은 제 영상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잘 타는데 뭐 하려고 안 보지. 원래 그래요. 저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자, 입문자가 타기에 좋은 파도는 뭐다? 첫 번째, 길이 잘 나야 된다. 완전 생초벌 하면 직진만 해도 되지만, 이제 사이드 라이딩을 막 하는 우리 서퍼들이라면, 여기 무너지고 있어도, 이렇게. 길이 나는 파도를 골라야 된다. 그리고 높이는 어때야 된다? 가급적이면 뭐, 1m 이하의 파도면 더 좋다. 그리고 속도는 어때야 된다? 조금, 그렇게 빠르지 않은 게 좋겠죠. 뭐, 미드도 되겠네요. 그다음 컬도 상대적으로 서지 않고 만만해야 좋다. 그래서 이 정도, 이게 이제 좋은 파도인 거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알더라도 실제로 갭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파도를 많이 보면서 또는 날려보면서 좋은 파도가 뭔지 아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또 이 좋은 파도라 하면 당연히 입문자보다 잘 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보는 육안도 뛰어날 거고, 또 예를 들어 이렇게 완전 이상적인 A프레임의 파도가 온다 가정했을 때 피크에서부터 잡아서 어디를 가든 가야 되는데, 이 피크를 정확하게 포지셔닝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뿐더러 많은 사람들이 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서 또 패들링 견제를 하면서 이겨내고 내가 피크 안에서 파도를 잡아서 사이드 라이딩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사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사이드 라이딩을 하다가 좋은 파도였는데 얼마 가다 넘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기다리던 사람들이요, 아, 이 사람 잘 못한다. 이렇게 좋은 파도를 이렇게 타네. 그러니까 되게 배 아픈 거죠. 자기네들이 탔으면 더 재밌게 탈 수 있었을 텐데. 되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면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아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가끔 진짜 좋은 파도 막 20분 동안 기다렸는데 하나 왔는데 그걸 이제 안쪽에 있는 분께 양보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잘 못 탔어요. 그러면 얼마나 배가 아픈 적도 분명히 있었죠, 저도. 그렇기 때문에 또 좋은 파도 탔는데 얼마 못 가면 이 사람이 다음번에 양보를 안 해줄 확률이 높아요. 저도 해외에서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당해봤거든요. 제가 잘 못 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핑이 되게 불공평한 스포츠입니다. 잘 타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와 그런 뭐 안목이나 물밥이 좋으니까 이렇게 이런 좋은 파도가 서는 구간 뭐 포인트를 잘 찾아낼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문자들은 사실 더더욱 이 라인에 끼기 위해서 연습도 많이 하고 좋은 파도가 뭔지, 또 잘 타는 사람들은 어떤 파도를 골라 타는지 계속 매서운 눈으로 살펴보고 계속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좋은 파도가 들어와도 여기서 못하고 계속 이 사이드에서 눈치 보고 있다가 들 앞에서 욕만 먹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지만 힘들게 서핑을 하고 또 좋은 사람도 어떻게, 잘 타는 사람도 어떻게 타나 지켜도 보고, 또 바다에 나왔을 때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타고 있는가, 뭐가 좋은 파도인가 이렇게 살펴보는 트레이닝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좋은 파도를 잡을 수 있는가, 선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화이팅! 이번 주 주말에도 8월 23, 4일 요 주말에도 지금 딱 적당한 1m 정도의 파도가 오기 때문에 또 시간 내서 어디든 가신다면 아마 좋은 파도를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전하게 서핑하세요.